자, 파동의 간섭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 자, 파동의 간섭. 간섭이 영어로 뭐니? 보고 왔어? 파동의 간섭이. 왜? 뭐라고? 인터피어런스 이렇게 하죠. interfere, 방해하다 이런 뜻이야. 이걸 우리는 간섭이라고 한다. 그래서 간섭에는 우리가 이제 뭐냐면 중첩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니? 예전에도 한번 했는데 중첩의 원리. 뭔가 겹쳤다 이런 느낌이지? 중첩됐다. 그치? 중첩에 두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어? 간섭에 두 종류가 있다. 보강 간섭이 있고 그 다음에 상쇄 간섭이 있다. 오늘 이제 물결 파도하고 그 다음에 빛의 회절 간섭에 대한 얘기 영해 실험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식이 나와.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보강 간섭의 경로차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반파장의 EM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EM이라고 하는 건 우리 짝수배다 이렇게 쓰죠. 너네 짝수 뭔지 알지? even. 그 다음에 이제 델타, 경로차라 그래, 델타를. 우리 파장이 반파장이야. 반파장에 EM 플러스 1이니까 얘가 짝수면 얘는 뭐겠어요? 홀수죠. 홀수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반파장의 짝수배다, 반파장의 홀수배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보강간섭이다, 상쇄간섭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이제 보강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여기 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제 파동이 이렇게 있고 이런 펄스파가 있다 그래봐. 펄스라고 하는 건 단일로 한 번 파동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펄스라 그래. 이게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얘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한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얘의 변이가 X라고 해보자. 얘의 변이가 Y라고 해보자. 그랬을 때 얘네 둘이 딱 마주치면 어떻게 된다? 두 개가 합쳐져요. 커진다. 그래서 얘네 둘이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커지죠. 그래서 변이가 X 플러스 Y가 되는 거야. 뭐야? 그거는 똑같죠. 위로만. 위로만. 이 폭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 평균값으로 가겠지. 그래서 이제 합쳐지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된다? 헤어지면 원래 XY로 다시 돌아가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봐. 여기 지금 니네 스마트폰하고 선생님 스마트폰이 동시에 있는데 집에서 동시에 전화가 온 거야. 그러면 파동이 이 안에 들어오겠지? 그럼 그 두 개 파동이 겹쳐지는 거야. 그런데 결국은 니네 핸드폰하고 내 핸드폰에 따로따로 들어오는 거지. 독특한. 그래서 그걸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우리는 보강간섭이라고 하고 상쇄간섭은 이제 위상이 반대가 되겠지.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마주보고 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지금 이걸 플러스 값이라고 하면 이거 마이너스 값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값이 조금 더 크지. 그러니까 얘가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합쳐지는 거고 다시 이렇게 헤어지면 원래대로 살아나는 거야. 파동의 독립성이다. 이런 걸 우리는 보강간섭이다. 이거는 상쇄간섭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미리 결론을 먼저 얘기했다고요. 우리 델타라고 하는 건 경로차다. 조금 이따 경로차가 뭔지 설명할 거야. 그래서 이게 반파장의 짝수배다. 반파장의 홀수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걸 우리는 중첩의 원리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중첩의 원리를 선생님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물결파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물결파의 간섭 현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 그래서 큰 수조에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수조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수조가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물을 담는 거야. 물을 담아가지고 여기 위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진동자를 2개를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S1, S2 이렇게. 그래갖고 여기에 동일하게 진동을 빵빵빵빵 주는 거야. 그래서 진동을 빵빵빵빵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결이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겠지? 물결이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겠지? 이렇게. 그걸 갖다가 위에서 전등을 비추는 거야. 그래서 밑에다가 흰 종이를 깔아가지고 이 흰 종이에 얼룩덜룩한 무늬가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서로 간섭되는 무늬를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무늬가 3종류가 나와. 밝은 무늬가 나오고 어두운 무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늬 변화가 없는 그런 마디선이 나오게 된다. 그 3가지 경우를 여기다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쳐다본 모습으로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수조를 위에서 쳐다본 모습이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뭐를 여기다가 진동자를 S1, S2 이렇게 놓는 거지. 그리고 이제 조건이 뭐냐면 동시에 얘를 땅땅땅땅 진동을 주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물결 무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다. 선생님은 실선, 점선, 실선, 점선 이런 식으로 그릴 거야. 실선, 점선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거다. 이런 식으로 퍼져나간다. 그러면 이제 여기도 똑같이 같은 진동을 줬으니까 실선부터 출발하고 점선, 실선, 점선, 실선, 점선, 실선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퍼져나간다. 그러면 이제 여기 봐. 여기 조건이 이제 어떤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냐면 실선, 점선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제 옆모습에서 보면 물결파가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지. 이렇게 했을 때 실선은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 또 마루까지 이걸 실선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실선에서 실선 사이가 우리가 이 물결파의 한 파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점선은 어딘가요? 점선은 고리야. 여기가 점선이야. 이게 점선이야. 그래서 점선, 점선 사이도 사실은 한 파장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선하고 점선을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실선을 표현한 건 예를 들어서 이게 고리라고 한다 그러면 점선은 마루를 점선으로 하고 다시 고리 실선이면 마루가 점선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어때요? 이렇게 실선, 실선 만나는 데가 있지. 실선, 실선 만나는 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점선, 점선 만나는 데도 있지. 얘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보일 거냐는 거야. 그러면 실선, 실선은 어떻게 됐어? 실선, 실선은 위로 볼록인 애가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 애가 2개가 겹쳐서 얘가 이렇게 커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위에서 이제 전등을 비추는 거니까 전등을 비추면 얘가 굴절 현상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빛이 모이죠? 빛이 모이면 어떻게? 빛은 모이면 무슨 색이 돼? 밝은 색이 돼. 밝은 색이 돼. 그래서 밝은 색의 무늬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위로 볼록인 뭐예요? 보강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점선하고 점선이 있었지. 점선하고 점선은 어떻게 된 거지? 아래로 볼록인 거지. 아래로 볼록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커졌겠죠. 보강이 일어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불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퍼져나가 버린다. 퍼져나가 버린다. 분산이 되죠. 그러니까 요 점에는 어떻게 될까? 어둡겠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어두운 무늬가 돼. 얘도 보강이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물결파는 조금 독특하다. 물결파는 보강이 2종류가 있어. 위로 볼록인 애는 돋보기 역할을 해가지고 밝은 무늬가 형성이 되고 아래로 볼록인 애는 그죠? 졸보기, 오목렌즈 역할을 해가지고 퍼져버리니까 어두운 무늬가 생긴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 결과적으로 경로차를 얘기해라라고 하면 반파장의 보강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짝수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너네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설명해 놓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뭐도 있어? 실선하고 점선이 있겠지. 이번엔 점선하고 실선이 있겠지.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여기 이제 실선하고 점선 이런 애들 있죠? 실선하고 점선 이런 애들 있지?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위치가 변하지 않아. 얘네 사이는 위치가 변하는데 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린 얘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디선이라 그래. 그래서 얘는 위치가 변하지 않더라. 얘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야? 위로 볼록이고 아래로 볼록인 거니까 이게 상쇄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어떻다 그래야 돼? 무늬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는 상쇄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상쇄는 우리가 경로차를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어? 2분의 반파장의 홀수배죠. 이렇게 설명하면 된다. 앞으로 파동에서 이제 간섭에서는 보강 간섭은 짝수배, 그 다음에 상쇄 간섭은 홀수배. 이렇게 표현을 하지. 단 조심해야 될 게 물결파는 이 짝수배인 보강 간섭이 두 종류가 있다. 모양이 밝은 무늬가 있고 어두운 무늬가 있더라는 거야. 반면에 이제 상쇄 간섭은 어떻게 돼요? 무늬 변화가 아예 없는 거야. 우린 이걸 마디선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디선은 절대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고 그 사이에서만 얼룩덜룩 변하는 거야.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마디선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마디선을 찾는 것도 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실선 점선 만나는 거, 실선 점선 만나는 거, 실선 점선 만나는 거, 실선 점선 만나는 거, 이게 마디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쭉 연결해서 마디선을 이 사이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마디선. 그럼 마디선하고 마디선 사이는 계속 얘가 진행하면서 밝았다 어두운 무늬들이 계속 변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다. 연속적으로. 이걸 우리는 물결파의 간섭이라고 한다. 그러면 니네 봐봐. 이제 조금 어렵게 문제를 낸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낼 것 같으니? 어떻게 문제를 낼 것 같으니? 지금 조건이 뭐였어요? 진동자를 동시에. 이건 진동자를 동시에 진동했을 때 조건이야. 그럼 이런 조건이 나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진동자를 반파장 차이를 줄 수 있어. 따닥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시작이 얘는 실선에서 출발하면 얘는 점선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럼 반파장 차이가 출발이 다른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다 바뀌겠지. 이게 바뀌는 거야. 그거만 응용해주면 된다. 됐죠? 자, 어떻게 된다고요? 동시에 두들겼을 때는, 동시에 진동을 줬을 때는 어떻게 된다? 실선, 점선은 보강이다. 근데 실선하고 점선은 상쇄다. 상쇄는 뭐다? 무늬 변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네들한테 이제 이걸 갖다가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주냐면, 이렇게 위에서 본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S1하고 S2가 있다.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P점이야. 그래서 S1하고 S2를 땅땅땅땅 줬을 때 P점까지 도달할 거 아니니?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여기서 S에서 P까지, S2에서 P까지 이 거리가 있죠. 이 거리를 예를 들어서 6cm라고 해봅시다. 여기를 얼마나 할까? 4cm라고 이렇게 P점까지의 거리가 4cm라고 이렇게 주어졌어. 그런데 이때 문제에서 이 물결파의 파장이 4cm라고 준 거야. 그랬을 때 P점에서의 상태는 어떻게 될 거냐? 문제 묻는 물음이 P점의 상태가 어떻게 될 거냐? 물음이 P점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럼 대답을 해야지. 여기 집중.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일단 경로차를 구해봐. 경로차, 델타. 어떻게 구하니? 여기서 S1에서 P로 간 거랑 S2에서 P로 간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S1P의 선분해서
S2P의 선분 이 값을 빼줘서 절대값 이렇게 한 게 경로차예요. 그럼 얼마니? 6에서 4. 얼마야? 2cm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경로차가 반파장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2cm가 된다는 얘기는. 자, 파장이 얼마라 그랬어? 4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2지. 2지. 그럼 여기 물음표 얼마 들어가야 돼? 1. 1이 짝수야, 홀수야? 홀수죠. 홀수배잖아. 그러면 얘는 뭐라는 얘기야? P점은 홀수배니까 상쇄예요. 그래서 P점은 상쇄가 일어난다. 이렇게 계산으로 끝낼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걸 갖다 이제 니네들한테 한번 보여줘 볼게. 여기 집중. 여기 봐봐. 자, 여기서 한 파장이 4cm라 그래서 같은 시작을 여기서 이제 한 파장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이쪽에서도 이제 4cm가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여기 자르면 얘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반파장이 남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파장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상쇄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P점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상쇄가 일어나더라. 이게 물결파의 간섭이다. 똑같습니다, 이게. 빛도 똑같아. 원리가 똑같다. 근데 특징이 물결파는 위로 볼록이고 아래 볼록인 이거가 이제 물결의 특성상 빛을 모으고 분산시키는 거기 때문에 밝은 무늬하고 어두운 무늬가 나오는 것이고 오히려 상쇄일 때가 물결파에서는 무늬 변화가 없더라. 라고 하는 것만 물결파의 특성이에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단 적어봐. 이건 너무 유명한 실험이죠. 이중슬릿 실험이라 그래. 그래서 이중슬릿을 사용하다 보니까 뭐 이중슬릿 실험이라고도 하고 영의 실험이라고도 하죠. 유명한 실험이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질의 이중성에 대한 얘기를 설명할 때 이걸 가지고 많이 쓰고 최근에 이제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로 관찰자 효과 뭐 이런 거 예시로 드는 실험으로 이 영의 실험을 굉장히 예를 많이 든다. 근데 이제 앞부분에서는 간섭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회절 얘기를 하는 이유가 회절은 이제 슬릿을 통과해서 장애물 뒤편까지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는 회절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회절 간섭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중슬릿 실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 회절 간섭 무늬 간격에 대한 공식을 유도를 좀 해내려고 그래. 그래서 이중슬릿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 우리가 이제 영의 실험이라 그래. 이중슬릿 실험이 어떤 실험이냐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슬릿이 2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일 슬릿이 하나 있어. 이렇게 실험 장치를 요 슬릿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그런 틈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있는 이게 이중 슬릿이지. 여기는 이제 단일 슬릿이에요. 그래서 단일 슬릿하고 이중 슬릿을 저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광원을 여기 이제 람다라고 하는 파장을 가진 광원을 갖다가 여기서 딱 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통과를 하겠지.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퍼져나간다. 여기가 이제 통과를 하는데 장애물 뒤편까지 이렇게 퍼져나가잖아. 이런 현상을 우리는 회절 현상이라고 얘기를 한다. 간섭은 뭐예요? 두 파동이 아까 물결파처럼 두 파동이 나가면서 서로 겹쳐가지고 보강을 이룰 거냐 상쇄를 이룰 거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같은 거리에 있는 이렇게 같은 거리를 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여기를 S1이라고 하겠지. 여기를 아까 S2 물결파하고 똑같죠? 여기서 출발하는 파의 위상을 동일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단일 슬릿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거리에 있는
이렇게 위치를 잡아 놓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겠니? S1에서 이제 퍼져나간 애가 이런 식으로 회절을 통해서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회절을 통해서 퍼져나가겠지? 아까 거랑 똑같지? 물결바랑 똑같아요. 물결바 이렇게 온 거랑 똑같잖아. 두 개 S1, S2 동동동동. 동시에 지금 동동동동 이렇게 한 거야. 이게 이제 빛이기 때문에 물결파는 우리 눈에 보이지만 빛은 파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스크린을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스크린에 이제 얘네들이 밝고 어두운 무늬가 찍히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센터잖아요. 이 센터가 이제 여기 선생님이 이제 그림 그리기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워볼게. 이런 식으로 되더라. 그래서 가운데에 밝은 무늬, 색깔 칠해 있는 밝은 무늬, 그 다음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밝은 무늬, 밝은 무늬, 밝은 무늬가 이렇게 띄엄띄엄 밝은 무늬, 밝은 무늬, 밝은 무늬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나옵니다. 이 사이에 이제 선생님이 지운 부분은 어두운 무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우리는 이제 나중에 이 밝고 밝은 이 인접한 밝은 무늬 여기 사이를 우리는 델타 X라고 하는 회절간섭 무늬 간격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저 값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어떤 밝은 무늬 지점을 P점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 P점까지 S1에서 출발해서 가면 어떻게 되겠니? S1에서 P점까지 가는 게 이렇게 가겠지. 그 다음에 S2에서 P점까지 가는 게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P점에 가서 동시에 만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길이하고 같은 거를 이등변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차이만큼이 이게 델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여기하고 여기서 출발한 애가 같이 만날 거 아니니? 그럼 요 차이만 얘는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요 차이가 경로차가 되는 거야. 이 경로차를 계산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밝은 무늬잖아. 그러니까 이 빛은 밝은 무늬하고 뭐밖에 없다? 어두운 무늬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밝은 무늬의 경로차는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래서 보강인 거야. 빛은 뭐라 그랬어? 보강이 되면 밝은 무늬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상세는 똑같아. 반파장의 EM 플러스 1. 홀수배가 되고 이게 상세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밝고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고 얘의 인텐시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얘가 이제 옆모습으로 그려보면 가운데 센터가 제일 많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운데 밝은 무늬가 가장 인텐시티가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밝은 무늬 이렇게 그리고 움푹 들어간 데는 이건 어두운 무늬야.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밝은 무늬하고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 우린 이 간격을 우리는 델타 X라고 얘기해요. 저 델타 X 값을 구해야 되는 것이야. 이게 이제 우리의 목적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델타 X는 D분의 L 람다 여러분들은 공식처럼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델타 X 회절간섭 무늬 간격은 D분의 L 람다다. L은 이제 뭘 L이라고 하냐면 이중 슬릿에서 스크린까지의 거리를 여기를 L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슬릿 간격 있죠? S1하고 S2 사이의 간격을 D라고 하죠. 슬릿 간격을 D라고 한다. 그 다음에 람다는 여기에 이제 내가 쏴줬던 빛의 파장. 이걸 람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절간섭 무늬, 회절이 잘 일어나려면 이 간섭 무늬 간격이 커야 되는 거야. 간격이 띄엄띄엄하면 회절이 아주 잘 일어나는 거야. 회절이 잘 일어나려면 어때야 돼요? 이게 크려면 얘가 크던지 거리가 멀던지 회절 이중슬릿 간격이 좁던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런 조건이 된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이제 선생님이 이쪽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그려볼게. 이중슬릿을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가 이중슬릿이야.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D지. 이렇게 되더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출발한 빛을 S1이라고 하고 여기를 S2라고 했을 때 센터니까 여기 이제
스크린이 이렇게 있다 해봅시다. 이게 센터야.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점, P점이 여기 있었다 그래봐. 그럼 이제 경로차가 어떻게 된다 그랬지 아까? 이렇게 해서 S1P에서 S2P 이렇게 도달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 길이하고 같은 점을 우리 이등변삼각형으로 이렇게 잡았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각도, 얘가 지금 요 면을 이렇게 잡았을 때 우리 여기를 갖다 세타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 삼각형하고 직각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좀 닮지 않았니? 이게 물론 이등변삼각형이지만 그 여기를 직각으로 그냥 봅시다.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야. 너무 각도가 작기 때문에 이게 거의 직각하고 가까워져.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면 이제 우리 여기를 닮음이니까 여기를 세타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사인 세타 계산해 볼까요? 사인 세타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지? 이게 D니까. 우린 여기가 아까 뭐라 그랬어? 델타라 그랬지. 그러면 사인 세타는 이 빗면분의 높이가 되니까 이게 직각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얼마가 돼? 사인 세타는 D분의 델타 이렇게 되죠. 따라서 경로차는 어떻게 되는 거야? D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 D 사인 세타가 된다. 됐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그랬잖아. 이게 빛이잖아. 빛이다 보니까 이 세타가요. 거의 1도도 안 돼. 0에 가까워. 0에 가깝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 이게 사인 세타 대신에 얘를 갖다가 뭐를 쓸 수 있냐면 뒤에 탄젠 세타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뭐라 그래? 우리는 L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여기를 델타 X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니? 얘를 다시 쓰면 뒤에 탄젠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L분의 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쓸 수 있는 델타 X라고 안 하고 X라고 쓰자고. 그럼 이제 어떤 밝은 무늬에서 그 다음 밝은 무늬까지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된다? 얘를 경로차를 계산해야 되니까 경로차를 계산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얘가 뭐예요? 이거잖아. D에 L분의 X죠. 그런데 이 X에 M하고 X에 M 플러스 1 이게 이제 밝은 무늬라 그래 봐. 그 바로 이웃한 밝은 무늬를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에서 이거를 빼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니? D에 L분의 X에 M 플러스 1에서 D에 L분의 X에 M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쓰면 얘 이제 예쁘게 쓰면 D에 L분의 델타 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변화량이잖아. 이렇게 돼.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한 파장 차이가 나는 거죠. 밝은 무늬에서 그 다음 밝은 무늬니까 한 파장이 되는 거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이거 예쁘게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델타 X는 어떻게 되니? D분의 L 람다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유도가 된 거야. 여기서 이제 가정은 뭐예요? 세타가 너무 작아가지고 거의 뭐 0에 가깝다를 어떻게 표현하니? 세타가 거의 0에 가까워. 그러면 사인 세타하고 탄젠 세타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사인 세타 대신에 탄젠 세타를 바꾼 거야. 그러니까 탄젠 세타는 이거분의 X가 되는 거지. 그래서 L분의 X로 바꾼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M하고 M 플러스 1 한 파장 차이 나는 그 밝은 무늬 간격을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유도가 된 거야. 그래서 이 식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 유도한 거는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 그냥 저 식을 우리가 활용을 할 뿐이야. 일단 이렇게 해서 나왔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적어보세요. 얇은 막에서의 간섭 현상에 대한 얘기를 봅시다. 선생님 지금 안경 끼고 있잖아요. 안경 이렇게 햇빛에, 전등빛에 잘 이렇게 비춰보면 무지개 빛깔 보이지? 네. 그런 적 있죠. 그 다음에 또 요새 이제 전쟁 때문에 기름이 난린데 주유소 같은 데 가보면 비 오는 날
주유소에 이렇게 웅덩이에 물 고인데 기름방울이 떨어져 있으면 거기서 무지개 빛깔이 보이지. 그런 경험 있지. 또 아니면 미역국에 기름이 둥둥 떠 있어. 얼핏 이렇게 보면은 무지개 빛깔 나오지.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래서 그걸 얇은 막에서의 간섭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얇은 막에서의 간섭 현상을 설명하려면 물론 이것도 앞부분에처럼 뭐 이렇게 뭐라 그래요? 증명을 하기도 해야 되는데 굳이 증명할 필요 없고 이 현상에 대한 얘기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걸 좀 그러려면 이제 반사의 성질을 하나 더 알아야 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고정단 반사하고 자유단 반사라는 거 혹시 들어봤니? 고정단 반사, 자유단 반사. 파동이 이제 반사를 일으키는데 이제 뭐 일종의 펄스파라 그래. 한번 우리 줄파로 예를 들어보자. 줄다리기 할 때 줄 쓰는 줄 있잖아. 요새 그런 운동도 있던데 두꺼운 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운동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서 이렇게 일으킬 때 그 파동 하나 만들 때 그 파동 하나를 우리는 펄스파라고 얘기해. 그래서 줄파로 펄스파를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고정단 반사는 어떤 걸 고정단 반사라고 하냐면 줄파로 예를 든다 그러면 소환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들어갈 때 일어나는 반사를 우리는 고정단 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유단 반사는 반대로 밀한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들어갈 때 일어나는 반사를 우리는 자유단 반사라 그래. 좀 어렵긴 한데 용어가.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소하다 밀하다는 뭐라 그랬지? 파동이 소한 건 그 매질에서 빠르다 이런 뜻이잖아. 밀하다는 느리다. 파동의 속력이 느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줄파로 예를 든다 그러면 고정단 반사는 이렇게 얇은 줄이요. 얇은 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이제 좀 과격하게 그려볼게. 이렇게 두꺼운 줄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경계면이죠.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얇은 줄에서 펄스파를 하나 집어넣은 거야. 이런 파동을 이렇게 하나 집어넣습니다. 우린 얘를 갖다가 입사파동이라고 입사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얘가 투가 됐으니까 투가파는 그대로 얘가 전달이 되겠죠. 이렇게 얘는 투가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투가파가 위상이 동일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사파하고 위상이 같죠?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 얇은 줄이 오다가 갑자기 저 경계면에서 두꺼운 줄을 탁 만났어. 그러면 일부 튕겨 나가야 되겠지. 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반사된 애는 얘가 한번 퉁 튕겨져서 나가기 때문에 반대로 반사파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야. 위상이 반대가 된다. 이게 고정단 반사야. 자, 어떻게 된다? 빠른 파동에서 느린 파동으로, 즉 얇은 줄에서 두꺼운 줄로 들어갈 때 투과한 거는 어차피 같이 그냥 투과를 하는 거니까 위상이 동일해. 근데 두꺼운 곳을 만나다 보니까 속도 느린 걸 만나다 보니까 퉁 부딪혀. 그럼 튕겨 나온 애가 있어요. 그게 반사파야. 반사파는 휘가닥 뒤집혀서 나와야 돼. 그래서 위상이 180도로 바뀝니다. 이렇게 된다. 이걸 우리는 고정단 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반면에 이제 자유단 반사는 밀한 거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입사파가 이렇게 두툼한 줄에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경계면에서 이제 얇은 줄을 만나다 보니까 투과파는 당연히 위상 동일하게 가는 거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입사파가 되는 거고, 얇은 줄로 투과를 했으니까 투과파 여전히 위상 동일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떻게 여기 경계면이 굉장히 헐겁지, 가볍죠? 그러니까 휘가닥 한번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 얘가 반사가 되면 어떻게 된다? 반사파는 뒤집어져서 나온다. 이렇게 해서 나온다. 그래서 반사파가 입사파의 위상이 동일하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반사파가 입사파하고 위상이 동일하게 튕겨져 나오는 걸
자유단 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지? 이걸 이제 이 이론을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응용을 할 것이야.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기름방울, 미역국의 기름방울이, 그 다음에 안경 코팅,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니네 저기서도 볼 수 있죠? 비눗방울. 비눗방울도 이렇게 불다 보면 이렇게 동그래지면서 거기 주변에 알록달록 무지개 빛깔이 나오잖아. 이런 것들이 얇은 막에서의 간섭이다. 이제 이거와 원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대부분 다 어떻게 된다? 이제 물이 이렇게 있어요. 물이 있는데 이제 이게 물이야. 물인데 우리가 물 위에 기름이 뜨죠. 근데 물론 물 위에 기름이 이제 아주 균일한 건 아니고 울퉁불퉁하지. 이게 이제 기름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위에 이제 뭐가 되겠어요? 기체인 공기겠죠?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매질이 몇 종류가 있는 거 저렇게 세 종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파동이,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면서 공기하고 기름의 자, 이제 경계면을 우리가 이제 법선을 그려야지. 이렇게 그린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공기가, 자, 이제 빛에 대해서, 이제 빛이죠? 빛에 대해서. 니네 빛은 진공에서 속력이 제일 빠르죠? 그 다음이 기체죠? 그 다음에 액체죠? 그 다음에 고체죠? 이렇게 된다. 빛의 속력은 진공에서 30만 km/s. 그 다음에 이제 기체, 액체, 고체 순으로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빛의 경우에는 공기하고 기름은 어쨌든 액체니까 얘네 두 개 비교했을 땐 얘가 소한 매질이고 얘가 밀한 매질이다. 그래서 소에서 밀로 들어가는 거야. 자, 소에서 밀로 들어가니까 무슨 반사야? 고정단 반사야. 그러니까 투과판은 어떻게 되겠어? 그대로 투과를 할 거예요. 이렇게. 굴절률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법선 쪽으로 꺾이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빨간색으로 그대로 했어. 위상 그대로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반대 튕겨나가는 반사판은 어떻게 돼요? 위상이 바뀌어서 나가겠지. 왜? 고정단 반사니까. 이해됐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기름에서 이제 물로 들어갈 때 여기 이제 법선이 또 있죠? 니네 알겠지만 물이 더 밀도가 크잖아. 기름이 물 위에 뜨는 거니까. 그러면 빛의 입장에서는 밀도가 큰 같은 액체여도 물이 더 밀한 매질이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여전히 투과파는 이쪽으로 이렇게 꺾이겠지. 선생님이 일부러 빨간색으로 계속 그렸어. 투과파의 위상은 그대로니까. 근데 역시 이제 기름하고 물을 비교했을 땐 이게 소한 매질이고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밀한 매질인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단 반사? 고정단 반사.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얘도 이제 위상이 바뀌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위상 180도. 그러니까 둘 다 휘까닥 고정단 반사를 해가지고 바뀐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결정짓는 거가 이 기름의 두께가 결정짓고 기름이 또 울퉁불퉁하잖아.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뭐가 일어나는 거야? 보강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보는 위치에 따라서 또는 기름의 두께에 따라서 얼룩덜룩한 무늬가 보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이제 뭐예요? 무지갯빛을 보는 거야. 이게 얇은 막에서의 간섭에서의 원리다. 원리 알겠죠? 둘 다 이제 반사돼서 나온 애들이 둘 다 고정단 반사다. 그러니까 위상이 180도로 바뀌다 보니까 얘네 둘이 같은 위상이 돼갖고 겹쳐져서 근데 이 두께가 결정짓고 또 얘네들의 굴절률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이 기름이 어떤 기름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습이 조금 다를 수 있다. 요게 이제 얇은 막 간섭에서의 첫 번째 원리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를 할까요? 요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동차 썬팅. 뭐 요새 많이 광고에도 많이 나오죠. 루마 뭐시기. 그죠? 많이 나오는데
광고에도 많이 나오는데, 누구야? 그 아저씨가 많이 광고하던데? 한블리. 그 아저씨가 교통사고 뭐 나오는 거 보고 하다 보니까, 블랙박스 광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썬팅 광고도 하더라고요. 썬팅. 연예인들이 타고 다니는 그 밴 있죠? 시커먼, 리무진? 거기에 보면, 밖에서 팬들이 안에 있는 사람 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안 보여요. 그게 몇 퍼센트 투과율일까? 선생님이 알기로는 5% 투과율이야. 5% 확률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야, 확률은 아니지. 5%가 투과, 빚이 5% 투과. 아니지. 전체 빚 중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람이, 어떤 빚이 들어가고 반사돼서 나오는 걸 100으로 본다 그러면, 바깥에서 볼 수 있는 건 그 100 중에서 5밖에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야. 움직임은 보이지. 근데 자세히는 못 보는 거죠. 근데 연예인들 그 안에서 옷도 갈아입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누군지 알면 막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그래서 이제 5%. 근데 5%의 맹점이 뭐겠어? 안에서 안 보여. 운전자가 잘 안 보여. 그래서 사고도 잘 납니다. 그래서 그런 차들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운전자 그 백미러 있는 거기는 오려놨지. 백미러가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옆에 운전하는 사람 옆에 오려놨어. 투명하게. 그래야 잘 보이거든. 그냥 하면 안 보이니까. 원래 이게, 선생님이 알기로는 25%가 맥시멈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왜 저거 썬팅을 많이 못하게 하냐면, 원래 도로교통법상에 썬팅을 못하게 하냐면, 앞에 차의 유리를 통해가지고, 그 앞에 그 교통 상황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요새 사람들이 개인 사생활 보호 때문에 너무 막 다 10%, 15% 이렇게 해버려. 그러니까 보통 차량들 한 15% 합니다. 자동차 세일즈 하는 사람들이 자동차 사면 15%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거의 뭐 회장 수준이야. 안에 누가 들어있는지 보이지도 않아. 이거 차를 윈도우로 올리지 않으면, 그냥 닫아놓으면 안에 누가 있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썬팅을 해서 밖이 안 보이게. 그러니까 뭘로 보여요? 거울로 보이잖아. 그래서 사람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막 이빨에 고춧가루 꼈나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서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지. 안에 사람이 있었던 거야. 왜? 바깥에서 안 보여. 그 대표적인 게 또 어디 있죠? 자동차 썬팅만 있는 게 아니고 은행. 은행 같은 뭐 큰 건물 보면 바깥이 거의 거울 수준이잖아. 근데 안에서 보면 밖이 다 보이죠. 바깥에 사람들이 거기서 막 이렇게 치장하는 게 보이죠. 안에 들어가 보면 안에서는 밖이 다 보여. 근데 밖에서는 거울 안 보이고 그냥 거울처럼 보여.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거를 이 얇은 막의 간섭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 볼까요? 아니에요. 이게 이제 자동차 유리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쪽이 바깥쪽이야. 이쪽이 안쪽이라고 해봐. 자, 니네 자동차 그 딜러들이 자동차 썬팅을 할 때 그 썬팅 필름을 어디다 붙일까? 안에다 붙일까? 바깥에다 붙일까? 왜? 바깥에 붙이면 나쁜 놈들이 다 긁어버릴걸? 다 긁혀. 그래서 무조건 안에다가 썬팅을 합니다. 그래서 썬팅지를 안에다 선생님이 붙여볼게. 이렇게 해서 얘는 자동차 유리고요. 바깥쪽은 공기고요. 여기는 이제 X라고 하는 썬팅 필름이야.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법선이 이렇게 존재하죠. 자, 그럼 이제 빛을 여기다 쏴볼게. 자, 봐봐. 이거 보고 필기하세요. 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 공기하고 유리를 비교하면 빛이니까 얘가 소한 매질이고 얘가 밀한 매질일 거 아니니?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소한에서 밀한으로 가게 되면 고정단 반사형. 그러니까 반사되는 애는 180도로 바뀌어야 돼. 180도로 위상이 달라지는 거야. 고정단 반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 투과는 무조건, 둘 다 투과는 무조건 위상이 그대로니까 빨간색으로 대신 유리로 팍 꺾여야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또 법선이 생기죠. 이번에는 유리하고 썬팅 필름이야. 썬팅 필름은 대부분 뭐죠? 비닐이야.
플라스틱이야. 그러니까 유리보다 밀도가 더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얘가 소환 매질이 되는 거고 얘가 밀환 매질이 되는 거야. 아이고, 뭐야, 쏘리. 여기가 밀환 매질이 되고 얘가 상대적으로 소환 매질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이쪽으로 꺾이겠지. 맞아? 그럼 여기서 이제 반사되는 건 무슨 반사야? 밀에서 소로 가는 거니까 자유단 반사지. 그러니까 위상이 그대로지.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얘네 둘이 상쇄가 일어나지.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는 사람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야. 안에서 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게 다 투가 되니까 보이지. 단 계속 걸러졌기 때문에 잘은 안 보이는 거야. 보이긴 해.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은 훨씬 잘 보여.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상쇄되기 때문에 반사되는 자기 모습만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마치 거울처럼 볼 수 있는 거죠. 원리 알겠지? 그래서 이 썬팅 필름의 재료를, 얘의 굴절률을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유리의 두께에 따라서 또 이거에 상쇄되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고, 이렇게 결정을 짓는 거야. 이런 팩터들이 존재한다. 이게 은행 유리하고 자동차 썬팅 필름의 원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정단 반사하고 자유단 반사를 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얇은 마개색 간섭이 이제 니네 5만원짜리, 만원짜리에 그 위조 지폐하는 그 홀로그램이라 그러죠? 이렇게 빛을 비춰보면 그 독특한 문양이 나와. 그런 것도 마치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가시광선 쪼였을 때랑 자외선 쪼였을 때가 달라. 그래서 진짜로 위패 감별하는 사람들은 그 자외선 그 램프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비추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또 다른 문양이 나오는 거야. 근데 위조 지폐는 그런 문양이 없는 거야. 그래서 위패를 감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